요즘 뉴스 보면 또 보유세 인상 얘기가 솔솔 나오죠.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그 뒤에 다른 속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부가 슬쩍 세금 얘기를 꺼낸다? 이거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떡밥을 던진 거죠. 시장 반응 한번 보려고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많고 많은 세금 중에 이 보유세라는 떡밥을 던졌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고금리인데도 서울 집값 생각보다 끄떡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수 펑크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거죠. 이럴 때 소득이 없어도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 이거만큼 만만한 타겟이 또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4단계 시나리오. 이게 정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테스트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딱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살짝 아이디어를 흘려보고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지켜보는 바로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유세 얘기만 나왔다 하면 꼭 따라붙는 주장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 이거요.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 현실은 좀 더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그러니까 거래세는 진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이 보유세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일단 사서 존버하면 이긴다는 공식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요, 그냥 세금 좀 더 걷겠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부동산 게임의 근본적인 룰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세금 폭탄이 터지는데 아무도 모르게 터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그 세율이 아니에요. 다들 세율 몇 퍼센트 오르냐 내리냐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진짜 힘은 다른 데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아주 조용히 만질 수 있는 두 개의 숨겨진 스위치에 달려있죠. 그 스위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정부가 이 두 가지 비율만 살짝 손대면 정말 소리소문 없이 여러분의 세금 고지서 숫자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만약에 시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지금은 이것저것 곱해서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 즉 과세 표준이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아까 그 비율들을 최대로 올리면 과세 표준이 무려 16억이 넘어갑니다. 2배 가까이 뛰는 거죠. 결과가 어떨까요? 세율은 1%도 안 건드렸어요. 뉴스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내 세금 고지서는 작년에 2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조용한 증세의 무서움입니다. 물론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딱 하나죠. 집값 안정. 세금 올려서 집값 잡겠다. 자, 그런데 과연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처음 도입했죠? 결과는 강남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때 역대급으로 보유세 올렸죠? 결과는 역사상 가장 큰 집값 폭등. 어때요? 의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장을 좀 식히려고 내놓은 정책이 왜 오히려 불을 붙이는 걸까요? 시장의 심리는 아주 오묘해요. 높은 세금을 벌금이 아니라 입장권 가격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와, 이렇게 비싼 세금을 내야만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그럼 진짜 좋은 건가 보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싹 걷어들이고 희소성은 더 부각되고 결국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는 이런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는 늘 말하죠. 1주택자는 걱정 마세요. 보호해드립니다. 라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조용한 세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특히나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평생 한 집에서,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곳에서 수십 년 살아오신 은퇴자분들입니다. 집값은 수십억이 됐는데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은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인 분들이죠.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도 없는데 갑자기 세금이 2배로 뛰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뉴스들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패닉에 빠져서 집을 팔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본격적인 시행 단계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여론은 어떤지, 시장은 어떤지, 온도를 재보는 간보기 단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막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봐야 할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숫자들, 아까 말한 그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의 비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세금 뉴스보다는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될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건 정책 내용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이 나오는 타이밍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시장의 심리를 읽는 눈이죠. 부자는 정책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회는요, 모두가 뉴스 헤드라인이라는 소음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조용히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